원장님의 강의가 너무 이렇게 와닿아서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이 흑흑 밝아져서 보기 좋습니다. 사례 발표는 1부와 2부를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덕 선생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덕이라고 사할인에서 침뜸을 하고 농장도 합니다. 사할인에서. 그래서 저는 침은 배웠고 그동안에 수산물 수출 관계로 이제 침은 좀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사할인에 가서 이제 1993년도 3월 달에 이제 김포에서 이제 하바르브스크라고 극동 지역 중심지입니다. 거기 가서 내렸는데 비행기 안에서 걱정 반 또 여러 가지로 막 그때 러시아가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로 이제 개방하면서 이제 불안한 상태에 나라였었어요. 소련이 붕괴돼서 뭐 먹을 것 없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갈 적에 뭐 먹을 거를 많이 갖고 와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서 사실은 라면 뭐 해가지고서 세 사람이 엄청나게 갖고 가지고 보니까 그 하바rovsk 도착하니까 먹을 것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이제 호텔에서 하루를 자고 이제 그 방 침대 청소는 그 아줌마가 이제 있어서 제가 이제 팁을 이제 500원 정도 놓고서 이제 우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아줌마가 이렇게 보았는데 막 요거는 것 같아요. 씨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 청소는 돈을 덜 줘가지고서 아마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통역하는 애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고맙다는 인사래요. 스파시바를 이제 나는 뭐 사채도 그래도 이제 그런 러시아 처음에 가서 그런 고통도 웃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캄차카에 이제 베링하로 이제 저 명태 잡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르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한국은 사이즈가 같아야 되니까 가서 보니까 한 번에 그물을 넣으면 막 100톤씩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 고를 수가 없는 거라 그 명태를.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1,500톤을 싣고 와서 망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가격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망해가지고 그때 80만 달러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양파를 싣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킹크랍 때문에 이제 사할인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 사할인 가니까 돈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이고 우리들은 이제 가보니까 이거 자신 있다.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금방금방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해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3년 8개월 동안 비자 없이 2번 망했습니다. 거기서. 망하고 나서 이제는 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자존심도 있고 또 망하기도 망했고 그래서 이제 시내를 배회하다가 이제 중국 사람 하나 만났어요. 우리 동포인데 만나는데 당신 뭐 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농사를 졌대. 한국에서 공양지 씨를 갖다가 배추를 갖다가 씨를 심었는데 그래서 씨를 심어서 배추를 팔았는데 마피아한테 다 뺏겼다 이거야. 그때 막 러시아가 마피아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93년도 4년도. 그러다가 야 그럼 내가 마피아를 막을 테니 농사를 짓자 했더니 그럼 씨를 갖고 올 수 있냐? 갖고 온다. 그래서 이제 난 3년 8개월 무비자였으니까 우리 형님한테 부탁해서 그 씨를 받아서 97년도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97년도 짓기 전에 95년도에 이제 돈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침은 배우긴 인천에서 우리 유명한 최영배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처음에 수의침 배웠어요. 수의침 배우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채침을 배워가지고 가서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 혈자리를 별로 모르는 거라 그냥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침을 놓기 전에 머리 아픈 사람을 놓으니까 3개월 정도 이렇게 고생하던 분이 그냥 나섰어요. 한 번 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김씨인데 내가 통역을 1년간 내 차로 공짜로 해주겠다. 나는 죽을 사람이 살렸으니까. 그래서 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와요. 오면은 이제 혈을 모르니까 당신 뭐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적어가지고 책 보고서 좋은 혈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침을 놓는 거예요. 옆에다
옆에다 그린 거 놓고 침자리 놓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어차피 내가 침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농장은 이제 11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거기에서 3월 달까지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책은 갖고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공 끝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시부터 밤 12시까지 침을 놨어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뭐 침만 놓으면 낫더라고요. 이상하게. 침이 그때 뜸도 안 떴어요. 근데 낫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9월경에 그 마피아가 왔어요. 3명이. 오늘 당신 침을 온다고 해서 왔는데 침을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마피아만 사귀면 그건 뭐 거기 이력이 뭐 쉬우니까 그때는 마피아 세상이에요. 러시아가 95년도부터 한 2000년도 2002년도까지는 마피아 세상이었습니다. 거기는 경찰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전부.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은 뭐냐 했더니 난 빠다그라래. 빠다그라가 난 빠다그라 이제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빠다그라가 뭐냐 하고 이제 적어달라게 적어줬어요. 그 러시아 말로. 통풍은 이 1년에 11월 달하고 3월 달에 2번 나타나더라고요. 거기 러시아는. 근데 그 사람들이 연어알 많이 먹지, 짠 거 많이 먹지, 기름기 많이 먹으니까 요산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통풍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내가 이제 마늘뜸 뭐하고 소금뜸 뜨는 거를 연구한 거예요. 그 책은 중국에서 내가 선물 받은 책인데 모 대통령 시절에 그 교재를 쓴 책인데 이 조그만 수첩 같은 거 하나 있고 큰 거 있고 두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 소금뜸, 마늘뜸, 생강뜸이 거기 나와요. 근데 뜸뽕은 만드는 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 없어요. 그게 마늘을 가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소금은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마늘 저렇게 해가지고 마늘도 소주 뚜껑 이제 구멍을 뚫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구공탄처럼 뚫고 그렇고 마늘도 구멍을 뚫으니까 그러니까 이 통풍이 아까 저기 나올 거예요. 통풍 치료하는 거. 그거는 내가 수의침 배웠으니까 그 부위가 수의침 작은 걸로 침을 놓고 그러고서 그 위에 마늘을 놓고 이제 불어가지고서니까 그 요산이 이제 녹는 거예요. 그게 요산이. 요산이 녹으면 이제 안 아프지 않습니까? 발이. 그래서 이제 그 마피아를 이제 통풍을 고쳐주니까 마피아가 러시아에 있는 통풍 환자만 데리고 오는 거야. 계속. 근데 그 하루에 10명 하게 되면 내 머리도 막 돌아가고 이제 코고 목에다 쑥내로 마늘하고 이걸 부르면요. 엄청나게 아주 고약해요. 쑥내하고도 틀려요. 마늘까지 같이 겸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서 통풍 환자만 막 계속 오는 거예요. 통풍 환자만. 그러니까 하루에 10명 정도 치료면은 나는 저녁에 녹초가 돼요. 이제 그래서 계속 그걸 하다가 이제 우리 농장에서 그 자재 담당 부사장이 이제 허리를 난 디스크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 솔직히 이제 디스크가 뭔지 모르고 허리 아파가지고 그 사람이 왔는데 이제 간신히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왼쪽 다리를 못 쓰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서 나는 이제 허리침 놓고 또 콩알만식에서 뜸을 러시아 사람이 키도 크니까 그래서 뜸을 콩알만식에서 한 5개 이렇게 쫙 놓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 그 디스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허리 디스크 환자만 또 오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허리 디스크 통풍 뭐 이래가지고서 섞어져가지고 오는데 나 혼자 솔직히 이제 이거 부는 것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마늘 이제 소금뜸을 뜨는 거예요. 소금뜸. 이게 소금뜸이라니까 소금은 뻥만 놓고 뜨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 환자 얼굴을 봐가면서 뜨면은 여자가 얼굴이 찌그러질 때쯤 되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쑥을. 그 놔두면 막 소문으로 타고 들어가니까 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침을 놓고 소금뜸, 마늘뜸 하다 보니까 모스크바에서 오지 이 아픈 거는 이 전국적으로 금방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러시아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 왔는데 아프가니스탄 그 사령관이 왔어요. 별 3개가. 근데 그 사람이 통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풍을 고쳐주니까 당신 여기서 이 사할에서 좁은 데서 하지 말고 모스크바로 가자. 모스크바 보면 통풍 환자가 높은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가면 당신은 거기 가면은 돈을 안 받아도 부자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싫다. 나 이거 농장하고 있다. 당신 여기 농장에서 지금 침발대 했더니 때려치라 이거 농장이고 뭐. 응? 이런 세계에서 못 고치는 거를 어떻게 당신이 이걸로 고치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냐.
그 모스크바 가면 당신 대통령도 오실 수 있고 가자 이게. 아, 그래서 난 못 간다.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서 모스크바는 몇 번 가서 이 침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 거기 있는 곳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침노로.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제 침을 놓으면은 중국 침이 굉장히 아파요. 막 들어가면 소리 지르고 이 정도로 아픈 침이고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이 말이지. 한국 침이 또 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거기서 한 20년 동안 한 2만 명 정도는 놨을 겁니다. 거기서 사실.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침을 놨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농사 지을 때는 난 침으로 계속 밭에서 농사 짓고 집에 들어가면 또 집으로 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때 마피아 시절에 내가 농사질 적에 정말 쉽게 농사했어요. 내가 필요하다면 뭐 안 갖다 주는 게 없었으니까. 그 사람, 그러고 그 당시는 러시아가 도둑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밤에 이제 배추를 이제 우리가 15만 평에다가 이제 뭐 배추 심고 뭐 이렇게 등등 하면은 감자 심고 그러면 밤에 도둑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피아들은 이야기하면은 총 갖고 가서 다 지켜줘요. 거기. 그러니까 도둑을 하나도 안 맞고, 그 마피아가 그래서 마피아를 이용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은 진짜 편한데, 이제 KGB에서 저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노냥 마피아들만 오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조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를 조사를 해본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KGB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농사 짓고 침은 돈 안 받고 나가지고 뭐 KGB에서 불러서 갔더니 당신 왜 마피아들만 침 놓느냐. 아니,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침 놓는다. 아픈 사람들 당신도 또 오시오. 그럼 내 침 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KGB에서 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침 맞으러.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비자나 이런 것은 전부 거기서 합니다. KGB에서. 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3년, 한 4년 동안 내가 못 들어가서 지금 무비자다. 그러니까 나 살려주라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시민권은 지금 안 되고 영주권으로 해주라 했더니 영주권을 금방 해왔더라고. 뭐 비자가 죽었어도 뭐 해왔더라고. 그래서 그는 가지고서 한국 와가지고 내 여권도 시간이 넘어가지고 여권도 다시 내가지고 내 인천에 살 때 인천에 거기서 내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러시아 법이 영주권도 내가 러시아에 들어가면 한국 여권을 거기다 맡기고 러시아 5년짜리를 줘요 나한테. 그것도 내가 한국에 나오려면은 이제 러시아 여권을 맡겨놓고 다시 한국 여권을 받아갖고 나와요. 그게 15일 걸려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뭐 금방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시민권을 좀 내주라 했더니 야 알았다고 하더니 지금 이 시민권이 나왔어요. 내가 이 시민권이 거기서 이제 원체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거기에 쇠일하고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가스 관 묻는 거, 그 오일 묻는 거. 이제 근데 그 모스크바에서 그 푸틴 대통령 시절에 거기 이제 장관이지 석유 장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장관이 왔어요. 그 사람은 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도 프랑스 가가지고 수술하고 해서도 못 고쳤대. 그래서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놓고 뜸을 뜨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정성껏 했지. 했더니 그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일꾼이 5,000명이니 당신 농장에서 식자들을 다 대주라. 아니 그건 안 된다 했더니 아니 무조건 당신 거 다 쓰겠다. 근데 도와줄 게 뭐냐. 나한테 도와주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기름이 없는 나라니까 가면은 당신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기름 같은 걸 한국으로 좀 싸게 해주는 것 좀 도와주라 했더니 오케이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를 납품을 하고서 우리 농장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3일을 이렇게 바닥에 놨어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5,000명이 먹는 그 채소 뭐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그건 중단하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현재 지금 침뜸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저보다 다 잘 아시고 이론도 저보다 다 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춤이죠. 무식하게 시작해서.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요, 여자고 남자가 오면은 이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면 다 벗어버려요. 이 우위를. 그 여자들이 오면 참 답답해요. 막 확 다 벗어버리니까. 사실 그래요. 거기는 그러고 침 맞으면 또 잘 나옵니다. 그 서구 체질이 이 침빨이 잘 받아요. 우리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3일, 5일 맞으면 거기 3일이면 났어요. 그 러시아는. 왜냐면 골격도 크고 신경도 뭐 힘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잘 났고
그 사람들이 이 침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합니다. 올해 저희들 계획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제가 1월 1일 날 왔습니다만 12월 달에 그 주지사도 이제 어떻게 알고 침도 다 놔주고 부지사 뭐 거기 시장들 다 침 놔주니까 이제 침방을 하나 해줄 테니까 당신이 와서 이제 침을 놔주라 해서 지금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손지사 이사장님하고 같이 아마 거기다가 학교도 만들고 이거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제가 23년간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자원국가지만은 그리고 연금 이런 게 잘 돼 있고요. 그 나라가. 그래서 제가 침을 놓으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제가 확실히 침을 확실하게 여기서 뭐 학교도 나온 것, 침 학교도 나온 것도 없고 면허도 없어도 그 나라는 병원에 가서도 침을 지금도 놓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왜? 그 원장한테 나 허리가 아픈데 침 좀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라고 그래요. 가면 이제 그 한 병동, 한 동 들어가면 5명이면은 거기가 다 그 아픈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 다 놔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 병원이고 어디고 가면서 이제 침을 놓을 정도로 참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서도 사실 침 놔요. 놓는데 이제 한국은 잘못하면 뭐 감옥 간다 뭐 이래서 하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가 클 적에 동네에 침 놓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이 꼭 있었어요. 2명, 3명. 그러면은 그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농사 지면서 메고 쥐고 들고 많이 이런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전부 허리 디스크야, 허리 아픈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제 막 농사 짓고서 아이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이 뜨뜻한 목에 이제 허리 지지고 나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동네 가서 침 맞고 뜸뜨면 1년 농사를 걷더니 하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각 마을마다 침 놓는 사람들을 활성해 주면은 수술하고 째는 거 얘는 뭐 병원에 가더라도 우리가 뭐 다리 아프다, 팔 아프다, 뭐 무릎 아프다 하는 것은 다 침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 이거는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 뭘 밥그릇 챙기기 위한 작전이지. 이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입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못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나라. 그러면 나 같은 놈도 65세에 연금을 줘요. 노령연금.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국 돈으로. 일을 안 했어도. 그러면 그 나라가 복지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치원, 유아원서 같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금 행태를 보고 우리 손중양 이사님께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고생하시는 거 이거 보면서 저 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것도 다 죽었을 겁니다. 침도. 사실은 침 이 관계도. 그래서 항상 내가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센터 이거 나오시는 손중양 이사님이 왔을 적에 우리 집에서 암 환자 하루에 8명씩 말기암 환자 내가 치료했어요. 저는 암을 고친다는 게 아니고 소금등 가지고서 통증 완화는 내가 합니다. 통증 완화. 죽은 다음에 이제 소주, 보드카 갖고 와요. 고맙다고. 우리 남편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서 이제 내가 여기 와서 클리닉. 이거는 소금하고 마늘 가지고만 하는 거니까 한의사 협회나 이런 데서 아마 법적으로는 아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을 넣고 뜨는 거니까 직구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워낙 한국이 조금만 손님 모이고 사람만 모이면은 그건 고발하니까 여기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나이가 이제 73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은 놀 것 같아요. 더 침을 그 안에 이제 한번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침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어도 제가 거기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한국 사람이 와서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 주지사면 우리나라 도지사하고 좀 급이 틀립니다. 거기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장관이라고 그래요. 미니스트라고 다. 거기는 부산장관, 농림장관. 이제 그런 식인데 그분이 나한테도 저한테도 그러더라고. 당신 왜 돈 안 받느냐? 침을 놓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러시아가 좋아서 내가 러시아에서 시민권까지 줬으니까 연금 나오는데 내가 침 놓고도 돈을 받기 싫다.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러시아 말로 이제 하라쇼. 당신 진짜 한국 사람 중에서는 처음 이런 사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안 받고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거기서 이렇게 축구 선수 이 갑상선 암 모여서
지금 하고 그 대신 저는 통증 완화만 전력했고 이거 러시아에 있는 사람은 이 갑상선이고요. 저 사람은 그 뇌에 물이 생기는 병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은 그래서 일본 가서 약만 가지고다가 결국 머리에다가 침을 넣고 이 백회 여기다가 뜸을 따가지고 저 사람 살렸어요. 저 사람 한 달 정도 해가지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위 뭐 혹 달린 거 뭐 이런 거고 축구 선수고 저 사람 해서 침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제가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거기에서 나보고 독도로 소이라고 합니다. 독도로선 러시아에서. 그래서 대우 받아 어디 지나가다가도 만나면 전부 인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보람이었고 사실 이걸 연구를 하는 이거 하는 것도 러시아니께 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니께. 그래서 이제 제가 폐양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효과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몸에 좀 부득 세게 하면 좀 안에 물집이 생기고 하는데 암은 우리 저 박사님이 잘 계시지만은 뭐 40몇 도에서 뭐 죽는다 소리도 들었어요. 40몇 도에서. 그래서 아마 유방암이나 이런 갑상선 같은 데는 한 60도 정도 아마 뜨거운 것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의 죽어요. 그 암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돼가지고 툭 튀어났다고. 근데 이제 지금 5번 정도 하니까 이제 밑을 이렇게 이 아주머니 말대로 하면은 여기는 없어지고 뒤쪽으로 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때는 막 툭 튀어났어 이렇게. 몇 번 하신 거예요? 지금 한 5번. 5번. 지금은 이제 6번째겠네요. 네. 그럼 5번 하고 좀 쉬신 거죠? 쉬었지 이제 쓸 때. 12일까지 맞았죠? 네. 12일까지 하고서 쉬었어. 12일 아침에. 아침까지 하고 그러고서. 아침에는 소금뜸, 네. 오전은 소금뜸, 네. 저녁에는 마늘뜸 이렇게. 네, 뜨거워요. 소금뜸하고 마늘뜸하고 어느 게 더 뜨거우셨어요? 네. 둘 다? 둘 다 뜨겁죠. 그 더 뜨거운 게 뭐예요? 더 뜨거운 게요. 네. 마늘이 더 뜨거운 거. 마늘이? 네. 그리고 예. 거기서 그럼 수술을 보냈던 모양이죠? 예. 그땐 작았지. 작았을 때? 그때. 예. 근데 지금은 그때는 통증 같은 거 없었었어요? 네. 그때도 이때도 통증은 없어요. 아, 통증은 없고. 근데 이게 크는 거. 병원에서는 그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기 혈관 막아가지고 죽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수술 안 하셨어요? 예, 이제 나이가 있는데 자꾸 수술을 올해 어떻게 되시는데요? 많이 먹었어요. 9에. 일은. 일은 아홉 근데 되는 거예요. 젊어 보셔. 안 그러게요. 늙으셨어. 안 늙으셨어. 한뭐 70 예, 그렇게밖에 안 보여. 60대 후반이나 진짜. 70 정도. 할머니 곱게 늙으셨어. 20일 날 오는 예약돼 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아, 저 취소시켰어요. 2월? 예. 해야 나세요. 암 덩어리도 그것도 피하고 뭐 이렇게 섞어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녹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살아 계시요. 지금 근데 지금 살아 계세요. 아니 이거는 이제 소금등은 저 쑥으로 뜸뽕을 만들고 이제 갑상선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급경사처럼 된 데는 이제 마늘로 뜨고 그래요. 아니 마늘 큰 마늘을 잘라서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야 열 전달이 빨리 되고 마늘 진두 막 들어갑니다. 진두. 보통 이 뜸 뜨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요 1시간 가까이 맥습니다. 침 한 20-30분 꼽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 소주 뚜껑하고 이거 하는 거 어설프지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아주 머리를 짜면서 만드는 게 이겁니다. 이 기구가. 보기는 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요
유방암이나 갑상선이나 이런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은 거의 녹아서 없어져요. 되게 뜨면. 우리 하여튼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여튼 미력 하나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